야, 얘네는 니네 절반 가격에 공급한다는데 니네 어쩔 거냐? 안녕하세요, 테크살란의 입방입니다. 아이폰 11이 9월 10일 공개를 앞두고 있죠. 삼성의 갤럭시 노트 10이 사전 예약만 130만 대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데뷔를 함으로써 경쟁사인 애플의 아이폰 11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11의 출시에 앞서 아이폰 10보다 적극적으로 부품 공급선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부품의 탈삼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의 탈삼성화 이면에 담긴 진짜 의도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고고고! 아이폰 시리즈에는 국내 부품 벤더들의 핵심 제품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은 LG 이노텍, OLED용 경영성 인쇄 회로기판은 삼성 전기가 공급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애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다양한 부품 협력사들을 신규로 채용하는 벤더 멀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핵심 부품인 OLED 디스플레이 위주로 살펴보면요. 애플은 아이폰 10부터 LCD가 아닌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함으로써 10S와 10X Max까지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있어요. 기존에 삼성에서 독점 공급하던 모바일용 OLED 디스플레이를 아이폰 11부터는 LG 디스플레이가 일부 공급하게 됩니다.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아이폰 11 프로와 아이폰 11 프로 맥스 전체 물량의 10% 수준인 6에서 700만 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LG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중국의 BOE도 아이폰용 OLED 패널의 인증을 받기 위한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BOE마저 애플의 품질 인증을 완료하게 된다면 2020년 아이폰 12에는 삼성, LG, BOE까지 총 3개의 벤더가 모바일용 OLED 디스플레이를 애플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의 OLED 디스플레이 벤더 다변화 소식은 이게 끝이 아닌데요. 애플은 최근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니, 히타치, 도시바 3개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재팬 디스플레이에 1억 달러의 사업 지원금을 출연했어요. 현재까지 애플이 재팬 디스플레이에 지원한 자금 규모만 누적 16억 달러에 달합니다. 정리하면 애플이 삼성 외에 LG, BOE 등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벤더 제품 사용을 적극 추진하며 탈삼성화를 꿈꾸는 한편 재팬 디스플레이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 디스플레이 단가 인하를 위해서입니다. 분명 구조상으로는 애플이 세트 메이커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갑인 입장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에 사용되는 OLED를 100% 공급하기 때문에 애플이 마음대로 갑질을 할 수가 없죠. 부품 단가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은 헐값에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받아 마진을 극대화하고 싶지만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갑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 외에 다른 부품 협력사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의 모바일용 OLED 디스플레이 외에는 품질 순이 떨어져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 제품만을 차용했으나 전통의 디스플레이 강자인 LG 디스플레이와 치킨 게임의 강자 BOE의 제품 품질이 쓸만한 수준까지 램프업 됨으로써 애플이 협력사 멀티를 본격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벤더 멀티를 통해 OLED 디스플레이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후발주자인 LG 디스플레이나 BOE는 물동 확보가 최우선이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대비 더 낮은 판가를 제시할 수밖에 없고요. 애플은 그 낮은 판가를 가지고 삼성에 딜을 겁니다. 야, 얘네는 니네 절반 가격에 공급한다는데 니네 어쩔 거냐? 삼성 디스플레이는 빡치지만 판가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애플은 2020년 아이폰에 BOE의 OLED 디스플레이가 품질 문제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BOE 진입을 근거로 목표 구매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후려치기를 하고 2021년 아이폰에 BOE OLED 디스플레이의 품질이 확보되면 목표 구매가로 BOE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즉 당장의 중국산 패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삼성의 겁주기를 통해 충분히 판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급 안정성입니다.
최근 한일 경제 전쟁으로 인해 규제된 3가지 물질 기억하시죠? 그중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OLED 디스플레이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요. 유기물 증착을 위한 기판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근데 일본의 디스플레이 3대 물질 규제 이후 투명 폴리이미드의 수출 허가가 단 한 건도 승인되지 않음으로써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 물음표가 붙게 되었고, 애플은 당연히 자사의 아이폰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LG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을 공급받음으로써 공급 안정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참 쉽죠잉? 셋째는 장기적인 디스플레이 기술 혁신을 위해서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기술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외관 디자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혁신을 모토로 삼는 애플이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LCD가 기술적 한계에 직면하자 주력 제품인 아이폰의 혁신에도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극복책으로 아이폰 X부터 OLED 패널을 채택하였죠. 하지만 애플은 스마트폰 경쟁사인 삼성에 부품을 전량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고, 디스플레이 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중국의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펀치홀 디스플레이, 언더스크린 카메라 등의 요소 기술 검토를 통해 전면 디스플레이의 표시 영역 확장을 꾀할 때도 아이폰은 탈모, 아니 노치 디스플레이를 수년째 적용하며 제자리에 머물고 있죠. 애플은 디스플레이 기술 혁신을 위한 활로로 삼성이나 LG와 같은 스마트폰 경쟁사가 아닌 재팬 디스플레이에 지분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중소형 OLED의 기술 개발 및 공급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당장 아이폰 11의 LCD 디스플레이 외에도 최신 애플워치의 재팬 디스플레이에 소형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예정이며 2021년까지 공급량을 80% 이상으로 높여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애플의 탈삼성화, 벤더 멀티에 담긴 속내를 분석해봤어요. 요약하면 애플이 부품 단가 인하, 공급 안정화, 장기적인 디스플레이 기술 혁신을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 외에 패널 협력사 다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삼성이 86%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클릭 잊지 마시고요. 이 빵은 반드시 돌아온다. 뾰로롱!